예, 그러면은 저희 그 공지드린 세미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저희 하이드로 일라스틱 어널리시스 무의식 구조체의 유탄성 해석에 대해서 좀 세미나를 진행할 거고요. 오늘 이제 먼 길을 오셨는데 미국 플로리다 텍의 이제 진충국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세미나는 대략 아마 1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쪼록 좀 모시기 힘드신 분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혹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또 발표 다 끝나고 나서 질문 거리를 남겨주셨다가 이제 그 이후에 질문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플로리다 공대에서 지금 조교수를 하고 있는 진충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그 분야는 주로 이제 유체 동력학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구조물의 플러터랑 이제 계류선이 이제 커플된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 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가 거동을 분석한다든지 계류선 장애를 분석한다든지 그런 쪽 연구를 주로 해왔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어, 멀티바디를 활용한 이제 유탄성 해석 쪽에 이제 중점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돼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분야들 중에서 좀 이렇게 서머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 뭐 해양 구조물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게 되거든요. 세마이 서머저블, 뭐 TLP, FSO, 스파 이거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화랑 발전 같은 발열 발전기도 있고 그리고 구육식 이상 충격 발전기 있습니다. 네, 이 위에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 구조물을 이렇게 뉴메리컬 시뮬레이션 통해서 모델링 할 때 이런 구조물 자체는 강체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체를 본다면 제 육자율도 그 서지수의 히브, 롤피치오 이 육자율을 보게 되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뭐 파이프라든지 테이프 같은 경우 파이프로 되어 있고 텐더로 있고 이렇게 개로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뭐 라인 모델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 같은 데 보시면 어, 두 가지 두 플로터가 이제 커플되어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게 뭐 호조 라인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투바디 웨이브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바디가 하나 있고 두개 사이를 뭐 스프링으로 땡겨서 이렇게 요즘으로 쓰게 되는데요. 여전히 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각각의 바디 하나는 제가 육자에도 쓰게 되고, 이제 그 사이를 이제 뭐, 포즈라든지 그런 라인들을 통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네, 이런 이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이 구조물 하나 자체를 그 강체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구조물에 이게, 산성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 해양구조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떻게 되겠냐면, 이제 플로팅 시트라든지, 플로팅 포토볼테이크스, 플로팅 솔라팜 있고요. 그리고 플로팅 브릿지 그리고 파라미스 오에너지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조물 자체가 이제 너무 일라스틱한 바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더 이상 이제 강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탄산 오래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런 구조물 자체가 그 계류선을 통해서 이렇게 그 계류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커플 시스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더 복잡한 형태의 탄성체가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복잡한 탄성체를 풀기 위해서 어,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을 해왔습니다. 보시면 이 트라이앵귤러 인터랙션을 풀게 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플로팅 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자에도 강체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멀티바디를 통해서 그런 일탄성을 우려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링 라이저 호저 이런 라인들이 있는데요. 이 라인들을 저희가 풀 수 있어야 되고 해양 구조를 보시면 대부분 다 파도에 의한 영향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랜덤 웨이브를 이제 가지고 그 랜덤 웨이브의 하중하에서 이 플로팅 바디의 거동이라든지
그리고 모링 라이즈 호조의 그런 거동을 불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플로팅 바디랑 모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트롱 커플링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사이에 이제 스프링을 달아가지고 스프링의 강성을 조정을 통해서 두 개를 커플을 시키는 방법을 제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웨이브가 생성되면 그 웨이브를 통해서 플로팅 바디에 들어가는 하중이라든지 그 모링 라인 들어가는 하중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플로팅 바디에 들어가는 하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프렉셔널 레디에이션 해석을 통해서 하중을 넣어주게 되고요. 이제 타임 도메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커뮤니스 이퀘션을 좀 사용해요. 그리고 그 라인에 들어가는 그런 웨이브 하중은 제가 라인이 좀 슬렌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제가 모리슨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중을 계산해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앵귤러 인터랙션을 풀게 되면 제가 아웃풋으로는 그 플로팅 바디의 그런 모션이라든지 모션이라든지 모든 라이저 호저의 모션 그리고 텐션 정도를 제가 어, 획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띠어리는 이렇게 어, 깊게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멀티바디 다이너스를 풀게 되는데 저는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커뮤니스 이퀘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그런 하이드로다이내믹 코피션트라든지 그 애드리 매스랑 레레이션 댐핑 그런 거랑 이제 웹 엑사이테이션 코스를 저희가 프리퀀시 도메인 해석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와밋이라든지 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코피션트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코피션트가 있으면 제가 이런 공식을 통해서 저희가 카본 이퀘이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보시면 여기 애드리 매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뭐 익스터널 댐핑이 있을 수 있고 또 하이드로스테릭 스티프니스 그리고 익스터널 스티프니스 그리고 펄스 오더 세컨드 웨이브 하중 그리고 레디에이션 댐핑에 상응하는 컨볼루션 인테그럴에 의해서 생성되는 레디에이션 댐핑 하중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비스코트를 제가 포텐셜들에서는 구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어, 익스플리시트하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링과 플로터에 커플해줄 수 있는 커플링 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본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그런 구조물의 거동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문 시스템이 편하게 손 들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퓨처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유탄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조물 탄성체를 구조물 탄성체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DMB 방법을 통해서 제가 유탄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DMB 주로 이제 유탄성이라고 하면 총 세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첫 방법은 이제 모달 슈퍼 포지션 메시드, 모드 슈퍼 포지션을 통해서 저희가 유탄성을 고려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다이렉트 커플링 방법에 대해서 이제 FM이랑 BM을 동시에 푸는 그 리거러스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디스크리트 모듈 빈크스죠. 그래서 이런 컨티뉴어스한 스트럭처가 일정 부분에 이제 몇 개의 리지드 바디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빔을 통해서 연결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구조물의 탄성을 고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원미시라든지 그런 성능 프로그램 통해서 제가 이거를 디스크리트에서 멀티바디로 고려하게 되면 이렇게 매트릭스가 풀 매트릭스로 나오게 됩니다. 6 곱하기 n 타임스 6 곱하기 n 풀 매트릭스 나오게 돼서 그래서 뭐 에드리메스 바디1에 생기는 에드리메스로 인해서 바디2에 생긴 작용하는 포스라든지 그런 풀리 커플된 그런 유탄성에 관련된 그런 요소들을 지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보시면 이제 이 빔 하나에 대한 이런 CB와 CB 매트릭스를 형성을 시키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장점은 어떤 빔 띠어리든 저희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오일러 베를빈도 사용해봤고 티모시 코벤도 사용해봤고 최근에는 뭐 같이 연구하는 모진에 같이 뭐 빔 띠어리들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플랫 띠어리라든지 그런 쉘 띠어리라든지 그것도 제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돼서 장점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12x12의 스티프스 매트릭스를 여기 익스터널 스티프스 매트릭스에 넣어주게 됩니다. 넣어주게 되고 이거는 지금 빔 하나에 대한 그만
줬는데 이거를 빔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쭉 이렇게 그 K 매트릭스를 배열하게 되면 제가 구조물 사용하는 탄성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원 디멘셔널한 방법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플로팅 시트라든지 뭐 플로팅 어, 그 솔라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 방향뿐만 아니라 이렇게 너비 방향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 심플하게 그 바디들을 좀 더 이 윈드 방향으로 좀 더 디스크리트하게 해서 그 사이사이를 랩핑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또 2D 그런 효과를 2디멘전al 일라스티시티도 같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링 라인, 뭐 호드 라인 그런 라이즈 같은 그런 모델들은 제가 로드 테어리를 통해서 제가 생성을 하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 카본 이퀘이션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 그리고 하나는 익스텐시브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몰 익스텐션을 가정하면 이 컨디션이 이렇게 심플리파이 되겠다고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저희가 카본 이퀘이션을 세우고 그리고 이거를 추가로 이제 갈라킨스 믹 포뮬레이션 통해서 제가 FM 형태의 그런 이퀘이션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제가 이 시스템이 전부 다 글로벌 코디네이션 시스템,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션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션 시스템 장점은 저희가 코디네이션 그 변환이 필요 없습니다. 그 저희 뭐 오일러 베너리즘 같은 경우에는 로컬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를 글로벌 변환을 하면 그 코디네이션 시스템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방법은 제가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저희 랩에서 계속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구조물이 이제 제가 플로터 모델이 됐고요. 또 모든 라인도 이렇게 FM 공식을 통해서 모델이 됐고요. 이 사이사이를 제가 리니어 스프링이나 로테이션 스프링을 통해서 이렇게 커플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리지드 커넥션이라고 하면 이 스프링 개수를 매우 큰 트랜슬레이셔널 스프링이라든지 로테이션 스프링 두 개를 넣어주게 되면 리지드 커넥션이 되겠고요. 힌지드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큰 트랜sl레이셔널 스프링을 넣어주고 제로 로테이셔널 스프링을 넣어주게 되면 제가 힌지드 커넥션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커넥션 그런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 들어가는 스프링 개수를 조정해가면서 제가 두 개의 커플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그샘플을 소개해드리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했던 거는 이 박스 바지에 대한 유탄산 보정을 분석해봤습니다.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를 쭉 설명해 드리려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야고 엔도 일본 짜인데요. 1996년인가 그때 이제 논문을 퍼블리시했는데 이런 박스 바지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규칙파 하중이라든지 방량이라든지 그리고 규칙파의 파장이라든지 그런 펑션 그런 배력을 통해서 제가 그 친구들이 실험을 쭉 했었고요. 뭐 스케일 실험을 원 벌스 백이라고 하는데 그 스케일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푸 에탈이라는 그 학자 중국의 푸 교수가 또 비슷한 걸 해서 이제 퍼블리시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실험을 하지 않고 그 시뮬레이션 통해서 그 모자이크 포지마이크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똑같은 이 박스 바디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커플 언어 그 친구들은 여기 개조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개조선 같은 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플로트만 이렇게 고려했고 제가 추가로 저희가 커플 언어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나중에 개조선을 설치해가지고 개조선이 그때 얼마나 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보시면 이게 파란차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브 디렉션 정의됐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헤드 C로 해서 이제 0도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제가 쭉 보시면 위에 게 실험 결과가 되고요. 익스페리먼트 파란색 실험 결과가 되겠고 제가 했던 거는 프리커시 도메인, 타임 도메인 이렇게 이 다트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게 결과가 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어,
보신 것 같이 이제 트리케스 도메인은 제가 디퍼션 에디션 해석을 한 거고요. 타임 도메인에는 제가 커뮤니케이션 이퀘이션 풀어가지고 방금 설명드렸듯이 커플도 어나시스 해가지고 푼 건데 보시면 실험 결과랑 너무 잘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푸 교수진에서 연구한 이 밴딩 모멘트 관련도 저희가 커브가 거의 똑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오른쪽 그림은 제가 타임 도메인 방법이랑 트리케스 도메인 방법이랑 그 원리상 똑같이 나와야 돼요. 보시면 타임 도메인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퀘이션 사용해서 바꾼 타임 도메인 방법이 트리케스 도메인 방법이랑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영도 기준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파장, 그 L이 웨이브랭스고, 그 람다가 웨이브랭스고, 이 L이 그, 박스화제 기대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파장의 파장과 그리고 각도에 따라서 저희가 어, 실험 결과랑 저희 그, DMB 방법이랑 유사한지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프리퀀시 도메인만 일단 확인해 보는 상태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화장에 따라서 이 거동이 틀려지게 되거든요. 네. 그 저희 개발한 DMB 방법이 그 방법 그런 뭐 그 웨이브 헤딩이라든지 그리고 화장에 상관없이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제가 밸리데이션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모링 라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링 라인 달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모링 라인을 네 코너에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랜덤 웨이브에 안에서 저희가 버티컬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모링이 있는 경우랑 비교해봤습니다. 랜덤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리니어 슈퍼포지션 이렇게 방법을 써가지고 100개는 100개, 200개는 200개 그런 컴포넌트 있으면 그거를 리니어 슈퍼포지션에서 제가 이렇게 랜덤 웨이브를 생성하겠고요. 그래서 버티컬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확인해 보니까 모링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파지티브와 방향으로는 많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네거티브는 거의 억제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알다시피 갤루턴이 이제 플렉스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스티프스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당길 수 있는데 내려갈 때는 그 스티프스 없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미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효과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박스화지의 갤루션 효과를 그냥 리니어 스프링을 하게 된다면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시면 제가 얼마나 FEM에 기반한 그런 라인 모델링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갤럭시 있는 경우, 얘는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주로 웨이브 프리퀀시 지역에서 이쪽 지도죠. 여기 에너지 많은데 웨이브 에너지가 웨이브 프리퀀시 지역에서 이제 주로 큰 모션이 생성되고 확인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갤슨이 있는 경우에는 갤슨 효과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로우 프리퀀시에 이렇게 픽트 생기잖아요. 그죠? 이 효과들은 지금 갤루선을 통해서 생기는 그런 슬로우 베리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갤루선이 당기게 되면 당기는 그 모션 자체가 하나의 큰 슬로우 베리 모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로우 프리퀀시, 그러니까 그 피어리가 큰 경우죠. 그런 그 주파수대에서 이렇게 모션이 나타나고요. 보시면 이제 갤루선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인터랙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웨이브 프리퀀시 지역에서만 이렇게 모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커플드 어나리시스를 통해서 제가 그러니까 이런 조그마한 픽들이 뭐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커플드 어나리시스를 통해서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제가 많은 경우에 제가 뭐 배 같은 경우에 리지드 바디로 모델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리지드 바디를 모델링한 배랑 바지랑 일라스틱 바디를 모델링한 바지랑 차이가 얼마나 클 것인가 그것을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물론 여기 갤손이 달려있고 이제 보시면 이 파란색이 일라스티시티가 모여된 거고요. 빨간색이 리지드가 되는데 그 리지드가 훨씬 더 컨저베이티브한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 바지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바지가 돼요. 앞부분에 있지 않은 그 바지에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디스플레이? 리지드 바디가 훨씬 더 컨저베이티브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게르손 같은 경우에도 리지드보다 일라스틱 바디가 훨씬 더 큰 게르손 패턴을 또 보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 또 리지드 바디보다 일라스틱 바디가 약 1.5배 정도 더 큰 텐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링 할 때 항상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 모델링이 뭐든지 얼마나 일자로 하는지 이제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라스틱 바디를 일라스틱스를 고려해야 될 것이다. 안 해야 될 것이다. 그것도 한번 제가 생각해가지고 좀 이렇게 꼼꼼히 확인해라는 그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1.5배는 엄청 큰 거거든요. 1.5배 차이는 엄청 큰 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이게 리즈너블 한 건지 내가 모델링한 것이 맞는 건지 그걸 확인해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원디는 끝났고 이제 2D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실제로 한 거는 이제 실제로 그 길이 방향뿐만 아니라 이 폭 방향으로도 이렇게 센서를 달아가지고 2D 일러스트레이션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동일하게 이렇게 2D DB 메서드를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그총 50개의 리지드 바디를 이렇게 어, 50개를 리지드 바디 쪼개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보시면 이제 먼저 그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거는 2D 방법과 1D 방법 있고 제가 모딩을 다는 경우에 얼만큼 차이가 클 것인지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웹 헤딩이 0도이죠. 그래서 헬스로 이렇게 오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그 검은색이 이제 2D 객표가 되었고 포트 사이드, 스타트 사이드, 센터 세 개를 좀 했거든요. 이제 빨간색은 이제 원디의 경우는 원디는 이용이고 2D 이용 보시면 헤드식의 경우에는 원디나 2D가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김씨 90도 이제 길이 방향 옆에서 이제 웨이브가 오는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원디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이런 경우에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헤딩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을 고렸을 때는 2D로 하는 게 좀 더 consistency 있고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제가 나타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원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센터 라인이요. 빨간색이랑 겹쳐 있죠. 센터 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션이 비슷한데 포트나 커버 사이드는 그런 내추럴 방향의 일라스틱 통해서 일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때 인해서 차이가 큰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D 일라스틱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바디를 총 50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모델을 했습니다. 이 빨간색 하스표는 이제 빔 요소가 되겠고요. 빔이 엄청 많이 했죠. 이 같은 경우에 제가 모델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제 컴퓨터가 엄청 좋은 컴퓨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50개를 이렇게 모델링하다 보니까 그 레덴시 맵핑을 푸는 과정에서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이렇게 좀 인텐시브한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 결과랑 이렇게 지금 프리퀄시 도메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프리퀄시 도메인에서 계산된 그런 DMP 법을 활용해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0도, 60도, 30도 되고 각각의 이제 람다 오버 L 0.1 그러니까 람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웨이브 랭스가 되겠고 L은 그 바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웨이브 헤링 조건이라든지 그런 파장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봤는데 제 2D 방법이 상당히 좀 이렇게 괜찮게 회복이 되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보드나 포트나 뭐 센터나 상관없이 거의 모션 동일한데 이제 패딩이 좀 이렇게 빔시라든지 커드링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포트랑 스타보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저 빔법이 이런 것조차도 잘 복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커뮤니티 이퀘이션을 푼 타임 도메인 방법도 틀것이 도메인 방법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해서
타임 도면 항목도 충분히 이제 어, 잘 쓰인다, 잘 결과를 행복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타임 도메인 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LMS 인피니트 프리퀀시 그리고 어, 몇 가지 뭐 컬러풀 프리퀀시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 어, LMS 계산할 때, 레이트 뱅 계산할 때 컬러풀 프리퀀시라든지 컬러풀 타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해줘야 저희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네, 이게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고 이런 것들 했을 때 결과들이 잘 만난 것을 볼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으면 네, 이런 것들이 다 뉴메리컬 타임 컴퓨테이션 타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할 수도 없고 너무 작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조정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타임 도메인 하시면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 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타임 도메인 방법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지금 내주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 두 가지 방법이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동일하게 나와야 되고 타임 도메인 방법이 정확하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도선을 달아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도선 없는 상황이었고 2D에서 이제 개도선까지 달아보니까 이 보시면 이제 어느 부분을 이렇게 큰 효과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 큰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제 개도선이 이 부분이나 이 부분 두 개 달려 있군요. 양쪽에 두 개씩. 그래서 이 개도선 달린 부분에서 특히 보동이 많이 줄어들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줄어들 때 특히 포지티브 방향에서 많이 줄어드는데 네거티브는 많이 주지 않는 제가 아까 확인했던 그런 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여러 조건에 대해서 맥시멈, 미니멈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방학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것들 세 가지가 개도선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개도선이 있을 때 특히 제가 고동이 많이 줄어드는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게 항상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조건에서는 오히려 개도선이 있는 게 더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 제가 개도선을 타게 되면 저희 구조물의 내추럴 프리퀀시가 달라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이게 개도선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걸 볼 수 없고 제가 디자인할 때 이렇게 개도선 달았을 때 얼마큼 내추럴 프리퀀시랑 오해 프리퀀시랑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도 제가 확인해 가면서 제가 디자인을 해야지 그런 이렇게 개도선 효과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시뮬 그리면서 많이 크게 이제 좀 다이버티 되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해보니까 지금은 거의 뉴트럴이 보였을 시스템이라 가지고 텐 자체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버티컬 모션 해도 괴로선이 이제 슬랙하게 돼요.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탁하게 되는 그런 스냅 로딩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냅 로딩 같은 것도 제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 툴들을 통해서 캐치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그냥 리니어 스프링으로 해버리면 여기서 이제 리니어 스프링으로만 모델을 하게 되면 텐션이 여기서 마이너스 3가 플러스까지 이제 이런 FPM 쪽에서 저희가 리니어 모닝 라인을 모델링 하게 되면 이렇게 제로에서 슬랙이 되고 이렇게 다시 탑해지는 그 스무드를 제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요한 디자인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태틱 텐션을 너무 작게 해주게 되면 스무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스태틱 텐션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또 이렇게 또 게르션이 많이 버닝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스탠 로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스테디 텐션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머리에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토핑 하나 있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네. 스크립트 모듈 이제 메스랑 메스 사이에 이제 비멜리먼트를 이기는 거를 이해를 했는데 그 이열 피치가 센터 메스 아, 그쵸. 그러면 그 이은 비멜리먼트의 그 퍼넥션의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네. 이때 이제 화력을 받아서 적응하는 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제가 빔 디자인할 때 지오메트릭 센터에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은 제가 여기 보시면 센터 오메스랑
수두가 빔이기 때문에 센터 오브 매스랑 그런 빔의 그 로케이션이 똑같이 줬는데 다르게 줄 수 있지만 빔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지용체 센터에 두기 때문에 네, 해야 되고 그 센터로 뭐지 어, S의 센터는 틀 그거였다면 제가 드래프트는 봤는데 예. 센터 오브 매스 지금 제가 놓쳐가지고 아, 이거 혹시 물에 잠기거나 막 이제는 그 비행의 위치가 전체 빔 위치는 물에 들어있죠. 네, 그 센터 매스가 지금 이게 높이가 2m거든요. 그래서 데프트가 0.5m고 그래서 0.5m 물 위에 0.5m에 센터 매스가 있게 됩니다. 다른 question 있어요? 네, 그 그림상으로는 그 모듈 밥이랑 바디가 간격이 살짝 있는 것처럼 실제로 없어. 실제로 는 그러면 디프렉션 어널시스를 풀때 네. 50개를 이제 한 번에 다 해가지고 네. 완전 디스크리트 그렇게 되면 단점이 예를 들어서 유탄성의 키는 이게 바디 원에서 생성된 레디에이션 디프렉션 플러스 똑같거든요. 디프렉션 플러스는 바디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이제 작용하니까 똑같은데 레디에이션 플래시가 틀리죠. 바디 원이 되었을 때 바디 원에 생성되는 레디에이션 웨이브가 바디 2에 영향을 미치고 바디 3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충분히 디스크리트 된 상태에서 거든요. 이게 컨티뉴 그러니까 하나로 보게 되면 그 효과들이 이제 고려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바디를 붙여가지고 50개의 바디를 해서 그 디플렉션 같은 경우도 쪼갠 상태에서 했을 거예요.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은 괜찮을까요? 이런 박스 바디가 있으면 패널 자를 때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잘 자르고 이렇게 사이 없는 줄게. 자, 두 개를 발표하게 되고 그래서 빅백션 포스트레이션은 이제 바디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똑같고 바디 원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레이저 웨이브가 이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 효과를 제가 고려해주기 위해서는 이 바디를 두 개로 정해줘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U자이기 때문에 그 효과들이 발생 안 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그게 간격이 없어도 네. 레디에이션이 생기죠. 레이저 제가 설명을 어, 이거를 이제 그래서 키보면 1m 이렇게 움직여 미리미리로 해가지고 그만큼 튼튼한 웨이브가 얼마인지 내가 포텐셜을 거는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 포텐셜 생성되는데 그래서 튼튼한 포텐셜이 여기 얼마큼 프레셔에 작용하는지 그거를 보게 되면 이 효과가 여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갖춰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뭐, 저 잘려진 바디마다 컨택을 고려하나 이러는 게 아니라, 저 갭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얘가 상대 변이를 보이는 거는 그 효과는 전적으로 저기 붙어있는 비묘소의 강성으로 반응을 하겠다라는 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들 매스를 이렇게 쓰게 되면 바디 두 개랑 하나 있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바디가 하나 있는 경우에는 제가 애들 매스가 이빨이고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근데 바디가 두 개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12와 11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풀 매트릭스로 나오겠죠. 그래서 풀 매트릭스 밸류가 여기 다 이렇게 풀 매트릭스로 나오게 돼서 풀 매트릭스로 나오게 돼서 이 바디 원에서 생성된 에디 매트 포스가 바디 2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게 이차선에 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한성과는 주로 빔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이 됐네요. 제가 잘못 설명 잘못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저게 이제 마력 반사가 갭인 것처럼 보면 실제로 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생각할 것도 갭은 없는 거. 갭 완전히 다 붙어 있는 거. 호텔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약간 떨어져야 되는데 아, 그렇죠. 저는 완벽하게 붙은 호텔 발을 안 보이니까 진짜 다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델링에서도 갭은 없지만 얘네들은 완벽하게 떨어져 있는 거고 걔네를 연결하면은 저 붙여놓은 빈요소 그렇죠. 저 바들 다 연결해 놓은 상태. 그렇죠. 이제 웜에서 모델링할 때는 그 떨어진 걸 하나의 바디로 인식하고 많은 바디 이렇게 N바디만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요. 나중에 그 풀티 브릿지 하면서 같이 또 그냥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성이기 때문에 수준인데 저기 디스크리트 콘돔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떨어져 있던 부터 상관없이 저희가 이렇게 바디원에 형성된 레디에이션 프레셔가 바디 투에 영향시든지 되게 풀메트릭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example은 대중 터널이 되겠습니다. 어, 김 교수님께서 대중 터널을 연구하시기 때문에 뭐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제가 연구했던 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대중 터널도 제가 이탄성 DMB법을 통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했거든요. 사이에 송진호 학생 말씀한 것처럼 뒤에 사이사이에 갭을 없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실린더한 형태의 그런 대중 터널을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일단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총 비교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DMB법을 활용한 산성이 됐고, 하나는 제가 모리슨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리슨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모리슨 공식을 통해서 제가 그런 모리슨 가중을 그 웨이브 가중을 계산하게 됐고요. 그리고 디프레션 레디에이션 방법은 제가 패널 매스를 통해서 제가 디프레션과 레디에이션 가중을 이렇게 풀게 됩니다. 근데 그 모리슨 방법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이게 슬렌더 바디에 적용되는 슬렌더 바디라는 말은 그러니까 바디 자체 절대적으로 슬렌더가 큰 게 아니고 그 웨이브 랭스에 비해서 얼마큼 바디가 슬렌더한지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오리지널 공식이 쓸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파일부터 뭐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해중선을 구성해봤고요. 이거 춘카베이에 사용하는 대조선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아미터가 상당히 큰 곳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다이아미터 크면 그만큼 웨이브 랭스가 커야지만이 모든 방법이 이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죠. 보통은 이제 그 다이아미터에 비해서 다이아미터가 웨이브 랭스보다 5배 이하로 작아야지만이 모든 방법이 이제 걸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이 지금 여기 보시면 0.65가 됐습니다. 지금 23m 터널 같은 경우에는 0.65 이상 돼야지만이 모르슨 방법이 밸리드 하는 거고요. 장파가 되겠죠. 이 밑으로는 이제 밸리드 안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큰 우수한 확인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레귤러 웨이브를 통해서 제가 그 DMB법에 의한 방법과 모르스 방법에 의한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봤고요. 확인하면은 61.5m 충분히 이제 침수 깊이가 이렇게 큰 경우, 이제 터널이 이제 충분히 깊이 담기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거의 동일한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침수 깊이가 21.5m 그만큼 이제 그 해수면에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보시면 이 부분에서 사이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모리슨 방법이 상당히 오버에스멘트 되는 그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는 이제 잘 봤는데 그것은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다시피 뭐 0.65 이상에는 어르신 몸이 잘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데 이 에러가 왜 나는지
저희를 한번 분석해봤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는 61.5m이고 밑에는 21.5m. 오르슨법을 보면 이제 크게 제가 여기 두 가지 나눠놨었는데요. F에 이너셜 포스라고 하십니다. 이너셜 포스는 그 에디 리메스 이펙트랑 그러니까 디프레션 포스 토탈이 여기 보시면 이 디프레션 포스에 해당되는 것이 이너셜 포스가 되겠습니다. 디프레션 포스는 그 프루드 기력 포스가 있고 적어도 괜찮을까요? 보시면 이 이너셜 포스 그다음에 디프레션 포스가 있습니다. 그 올스몰 보면 이제 공식 보면 이제 이게 CM이 1 플러스 CA가 되거든요. 1 플러스 CA. 그래서 이 1이 빅뱅식들이 말하는 프루드 기록 포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시덴트 웨이브가 와가지고 그 구조물 작용하는 반응이 되겠고요. 스태트릭 웨이브는 구조물 작용해가지고 부딪히면 이렇게 반대파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효과를 보라는 게 스태트릭 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보라는데 이걸 합치면 디프레션 포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1 플러스 C에서 이 1이 이제 그 인시덴트 웨이브에 대한 프루드 기록 포스가 되고요. 이 CA가 만난 스태트릭 포스가 되겠습니다. 스태트릭 웨이브 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면 이제 이 두 개가 토탈 모리슨 포스라든지 포스고 그리고 토탈 그 디퍼런셜 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더블 있는데 지금 거의 동일하고요. 그리고 플루이드 키력 포스랑 스캐팅 포스랑 0.5 곱하기 모리슨 포스. 0. 이게 한 CM이 이게 원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세 개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오리젠탈 시간들. 근데 이제 그 침수 깊이가 낮아지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모리슨 방법에 의한 가중과 디프레션에서의 방법이 차이가 나게 되고 차이를 좀 더 자세히 보니까 프루드 기록 포스랑 이 헬프 오브 모리슨 포스랑 동일한데 스캐터링 웨이브 포스가 차이가 많아요. 이 이유는 제가 프리서피스가 있고 그 프리서피스가 이제 터널에 뭉쳐 있기 때문에 스캐터링 웨이브 발생하면 이렇게 충분히 산란돼가지고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프리서피스 때문에 그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인해서 제가 스캐터링 웨이브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이 차이가 결국에는 이런 차이를 발생시키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 깊이가 낮은 경우에는 그런 프리서피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프리서피스 존재 때문에 그 효과를 인해서 제가 그 모리슨 방법이 충분히 적용이 안 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대신에 이제 저희는 해중 토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깊이 유치하기 때문에 모리슨 방법을 써도 충분히 결과가 잘 맞는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고요. 텐션을 보시면 텐션도 마찬가지로 침수 깊이가 낮은 경우에 이 프리퀀시가 높은 경우에 단파의 경우에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할 때 충분히 이 모리슨 방법이 밸리드한지 이게 밸리드하면 얼마큼 오차 곱비가 얼마큼 될 것인지 제가 그것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실질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모리슨법을 이해하는 방법이 훨씬 더 계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모리슨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상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들 제가 분석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레귤러 웨이브를 갖고요. 이제 일레귤러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1.5m에는 차이가 거의 없죠. 이게 레터럴 디스플레이스먼트, 버티컬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고요. 시겔이고 스펙트럼인데 두 가지 방법의 차이가 어느 정도 상당히 크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침수 깊이가 낮은 경우에는 그런 스캐터링 웨이브가 보신 것 같이 그 스캐터링 웨이브가 프리스피스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상당히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대신에
그 0.65 이상에서 특히 차이가 발생하고 오르락 방법이 엄청 크게 오버에스펙트 하는 그런 트렌드를 제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텐션인데요. 텐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션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텐션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모델링 할 때 잘 고려해가지고 어떤 모델링 방법을 쓸 것인지 생각해보고 모델링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펄스 오더, 그러니까 펄스 오더 가정만 고려했는데 최는 이제 펄스 오더 플러스 세컨드 오더. 세컨드 오더는 이제 썸 프리퀀시랑 디퍼런트 두 개의 효과에 의한 세컨드 오더 가정이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인터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과들이 거의 고려를 하지 않고 충분히 뭐 펄스 오더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방법을 활용해서 세컨드 오더를 함께 계산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수심이 21.5m인데요. 펄스 오더를 하든 세컨드 오더를 하든 그 별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버티컬 폴루터 모션, 버티컬 모션인데요. 이게 세컨드를 고려하지 않든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보시면 이제 이 폴스의 시계인데요. 펄스 오더에 비해서 세컨드 오더가 엄청 작더라. 그래서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웨이브 키네매틱스를 이제 생각할 때 그 뭔가 웨이브 가속도라고 A는 뭐 무슨 성 곱하기 e to the kg라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 kg가 이제 g가 이제 버티컬 그 서머션 스트렉스인데 이게 충분히 21.5m이기 때문에 충분히 깊게 위치하기 때문에 그 이 효과를 위해서 응용하는데 세카노 같은 경우에는 e to the 2kg로 이렇게 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그래서 그 PKG로 감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컨을 고려하게 되면 웨이코스 자체가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그 효과가 거의 미비한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세컨 오더가 영향이 없다. 대신에 제가 세컨 오더 영향이 있는지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엄청 플렉스블한 BT 보여주신 원래는 1.3이었는데 일로 듣고 모르면 또 엄청 플렉스블한 구조물을 플렉스블한 인터널을 구성해가지고 세컨 오더를 확인해 봤는데 이게 엄청 플렉스블한 경우에는 보시면 그 공진 주기 축소한 표체에서 공진으로 의한 세컨 오더들이 이제 확인됩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할 때 이제 뭐 지금은 이런 비현실적인 구조물을 통해서 제가 세컨 오더 효과를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헤딩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스티프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컨 오더 그리고 충분히 깊게 위치했기 때문에 세컨 오더 효과가 거의 없다. 네, 라고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게임 전화 그쪽 같은 경우는 정비 학습니다.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단 그 아까 그 이중 터널에서 그 결국은 그 이제 그 터널을 다 세그먼트로 쪼개고 걔네들을 이제 다 우리는 여태까지 하는데 몰시피케이션 써가지고 해석해왔는데 사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파 조건에서는 약점이 있는데 교수님 연구하신 것처럼 세그먼트에서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데는 그런 시각 구사할 수 있고 또
역시 이제 선을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감면력이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감면력을 좀 쪼개서 해석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그먼트 사이에 빈요소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그 빈요소에서 이제 계산된 감면력소 하나에 내려 이를 연결을 되는 수 그러면 그 방사능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근데 크리티컬한 방법 이제 싱글 바디로서는 해석을 해서 뭐 맞춰보고 했는데 엘리먼트 세그먼트를 나눠가지고 분석을 하나 시도는 안 해요.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좀 편하게 제가 그 알기로는 카이스트에서 그 흉터를 최근에도 실험을 한 걸로 알고 네. 있어요. 혹시 그 결과하고 지금 진료심 한거 맞춰보나요? 지금 이제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아, 진행이 되면 공유해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카이스트 쪽에서 실험을 아마 2번 했던 것 같아요. 처음 했을 때는 뭐 아마 조금 안 돼가지고 네, 리허설 잘안 되고 네, 두 번째는 성공률 잘 됐던 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같아요. 다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어요. 어떻게 뭐 이메일 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연구하다가 막힌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C대 파이팅이니까 공부하시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네. 사실 우리는 이제 김 교수님하고 2, 3주, 2주, 3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기 때문에 김 교수님이 이제 아까 아침에 제 방에 왔을 때 되게 뭐지? 자주 보다 우리랑 먼 길을 오셨다는 느낌이 하여튼 먼 길 또 오셔가지고 그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좀 돌아가셔가지고 생각이 좀 나면, 좋았을 때 생각이 나면, 진 교수님 저 이메일로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PPT도 나중에 여기 쓰는 이메일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면. 네,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진 교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녹화는 끄고.